저기요, 안에 계신 거 다 압니다. 빨리 열어주세요. 점검 안 받은 세대는 여기뿐이거든요. 집에 계시면서 안 나오시다니 곤란하네요. 저희도 일이 끝나지 않으면 퇴근을 못 하거든요. 밤에는 안 돼요. 적당히 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내 이름은 에자키 아이코, 23살 파견 사무원이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도내에서도 아랫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역 주변은 발달되어 있지만 10분 정도 걸으면 인적이 드문 조용한 마을이 된다. 그러니 밤길은 조심해야 한다. 치안이나 수상한 사람, 절도범 등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 치안이 좋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하지만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이유는 아무튼 도내라는 것, 그리고 여기 걸어서 11분 정도 거리에 있다는 것, 도심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합리적인 월세이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나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조건이었던 것이다. 응? 나는 왠지 모르게 위화감이 들어서 멈춰섰다. 그러자 들리던 발소리가 멈췄다. 기분 탓인가? 다시 한번 걷기 시작하자 다시 발소리가 이중으로 들려왔다. 이 주변은 밤에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내 발소리가 잘 들린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발소리도 멀리 있어도 들린다. 눈앞에는 아무도 없다. 그렇다는 건 내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다. 보통이라면 신경 쓰지 않겠지만 이번 발소리는 내 발걸음에 맞춰서 들렸다. 즉, 뒤를 쫓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아, 최악이야. 사실은 이사 오고 나서 딱 한 번 이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다. 그때는 우연히 눈앞에서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직장인 집단이 걸어오고 있었기에 수상한 사람도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정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건 별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심호흡을 하고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래봬도 나는 고등학생 때 육상부의 단거리 선수였다. 하일 달리기 힘들어. 젠장. 문득 뒤를 돌아보자 무려 수상한 인형이 둘이나. 아무리 보통 사람보다 운동 경험이 있다고 해도 둘이서 덤비는 남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 나는 아파트에 미끄러져 들어가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갔다가 매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순간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는 서둘러 문을 잠근 후 걸쇠를 걸었고 불을 켜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숨을 죽였다. 지금 불을 켜면 내 집이 어딘지 특정될 위험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요즘 시대에는 핸드폰으로 방범 대책을 알아볼 수 있으니 편리하네. 내가 자취하기에 앞서 가족들은 나에게 방범 지식을 습득하라고 질리도록 말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방범 대책은 한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꼴을 당했다는 걸 그 둘이 알면 폭발하겠지. 나는 그날 만일을 위해 집에 불을 켜지 않고 핸드폰 화면으로 주변을 밝혀 화장만 지우고 침대에서 쉬기로 했다. 그 후로 나는 한동안 퇴근길에는 택시를 이용하기로 했다. 다행히 며칠은 평온하게 지나갔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누구지? 벌써 밤 11시인데?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방문한 것 자체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나는 일단 없는 척하기로 했다. 그러자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례합니다. 가스 점검입니다. 집 불이 켜져 있으니 집에 계신 건 알고 있어요. 열어주세요. 밤 12시에 가스 점검? 말도 안 돼! 가스 점검은 아파트에서 사전에 방문일을 알려주는 데다 애초에 이런 비상식적인 시간에는 방문하지 않는다. 여기서 방범 대책을 철저히 하라는 말을 들어온 나는 핸드폰으로 가스 점검, 밤, 방문을 검색했다. 그러자 그건 수상한 사람, 절대 나가면 안 돼, 경찰을 불러 등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 실제로 가스 점검 작업자로 일하는 사람들의 충고로 넘쳐났다. 나는 천천히 현관으로 다가가 밖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내가 상상한 사람과는 정반대 타입의 남성 둘이 서 있었다. 아주 성실해 보이는 남성들이었는데 작업복도 입고 있었다. 낮에 왔으면 속았을 것 같은 모습이다. 잠자코 없는 척을 하자고 결심하고 있자 저기요, 계신 거 다 알거든요. 빨리 열어주세요. 이제 여기만 남았어요. 점검 안 한 세대. 없는 척 하시면 곤란합니다. 저희도 일이 끝나지 않으면 퇴근 못 하거든요. 밤에는 안 돼요. 적당히 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나는 용기를 쥐어짜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잠자코 있자 현관 쪽에서 사람이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경찰을 부른다는 허세가 통한 것 같다. 11분 뒤 다시 한번 현관으로 다가가 밖을 들여다보자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다행이다. 나도 모르게 몸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 주변은 치안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설마 집으로 수상한 사람이 찾아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아무래도 이렇게 젊은 여성을 노리고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수상한 사람이 많은가 보다. 이번에는 스토커를 뿌리쳤을 때처럼 순조롭지는 않은 것 같네. 그래서 나는 어떤 인물에게 연락을 하기로. 저기요, 오늘이야말로 안에 들여보내주세요. 자꾸 거절하시면 저희도 가만히지 않을 겁니다. 이거 영업 방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열게요. 겨우 열 마음이 들었군. 집 안에 들어가면 끝난 거다. 바보 같기는. 안녕하십니까. 가스 점검이라고요. 이렇게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었나? 문을 열자 서 있던 건 내가 아니라 굴강한 남성이었다. 그걸 보고 수상한 둘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로를 마주보았다. 심지어 집 안에서 또 다른 남성 한 명이 걸어 나오자. 오, 당신들이구나. 가스 점검하고 싶다고 끈질기게 굴던 워크홀릭 2인조. 똑같은 얼굴이 두 명? 심지어 울끈불끈. 하하하, 우리는 쌍둥이거든. 좋은 근육이지? 자, 빨리 가스 점검 끝내줘. 늦게 자는 건 근육에도 좋지 않거든. 저기 그게... 자, 일을 마치지 않으면 퇴근을 못한다면서? 굴강한 남성 둘에게 억지로 끌려 들어온 수상한 둘은 창백한 얼굴로 가스레인지 앞으로 향했다. 일단 공구는 갖고 있으니 그럴듯하게 신용을 내보기는 했지만 그나저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다니 가스 점검은 가혹한 업무군요. 아참, 명함 좀 주세요. 저희 집도 부탁하고 싶네요. 오늘은 명함이 다 떨어져서요. 죄송합니다. 저기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럼 저희는 이만. 왜 사진을 찍으시는 겁니까? 사생활 침해예요. 네? 아니, 명함이 없다고 하시길래 대신 신분증명이 될 만한 사진을 찍은 거죠. 자, 기업명도 좀 알려주세요. 이 사진을 들고 작업자분께 아주 신세를 졌다고 인사하러 갈 테니까요. 아무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상한 둘은 울상이 되어 집을 나갔다. 저기 그대로 잡지 않아도 됐던 거야? 그래, 아직은 증거가 너무 적어. 얼굴은 확보했으니 이제 남은 건 우리한테 맡겨줘. 뭐 대충 짐작은 가. 그보다 아이쿠, 그래서 이렇게 치안이 안 좋은 것은 반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연락을 받았을 때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역시 홈 시큐리티를 도입해야 해. 아니면 본가로 돌아가자. 그것도 아니면 우리 셋이서 살자. 괜찮다니까. 이번에는 덕분에 살았지만 평소에 항상 이렇게 위험한 건 아니야. 이 굴강한 남성 두 명은 내 오빠다. 우리는 제법 드문 새쌍둥이 남매이다. 장남이 켄지, 차남이 코지, 그리고 막내이자 장녀인 나. 켄지와 코지는 일란성 쌍둥이이고 나는 이란성인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불임 치료를 받은 끝에 우리가 태어났다. 근처에서도 새쌍둥이는 우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에자키신의 새쌍둥이라고 하면 제법 유명하다.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이 오빠 둘은 상당한 시스콤이다. 초등학생 때 내가 남자애들에게 놀림받고 있다는 걸 들으면 야, 아이코 보고 못생겼다고 한 게 누구야? 덤벼. 잠깐 하지마. 중학생 때 내가 남자한테 고백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 여동생이라는 걸 알고 고백한 거겠지? 배짱이 좋은데. 나랑 켄지한테 주먹질로 이길 자신이 있는 거겠지? 어? 진짜 적당히 좀 해. 오빠들의 애정을 견딜 수 없었던 나는 여학교에 진학하기로 했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면 진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코, 여학교에서는 여자끼리 진흙탕 싸움을 한다고 만화에서 읽었어. 만약 누가 괴롭히면 나한테는 무서운 오빠가 둘이나 있다고 말해? 아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고 진짜.
오빠들은 내가 눈에 닿지 않는 곳으로 가자 오히려 과보호가 심해져 중학교 때는 유도부에 들어갔다. 고등학교에서도 유도를 계속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부활동이 끝난 후 근처 복싱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즈음에는 어른에게도 뒤지지 않는 울끈불끈한 몸을 손에 넣게 된 것이다. 나는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정도로 오빠들을 쫓아다닌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니 자취허락을 받는 데는 꽤나 고생했다. 부모님한테서가 아니라 오빠 둘한테서 말이다. 우리 집은 아버지보다 오빠 둘이 훨씬 엄격한 성격인 것이다. 그래서 자취를 하는 조건이 방범에 대한 지식을 전체적으로 습득할 것, 최소한의 호신술을 익힐 것, 위험에 처했을 때 바로 오빠한테 연락을 할 것이었다. 나에게 입이 닳도록 방범 지식을 가르쳐온 인물이 바로 켄지와 코지인 것이다. 본가로 돌아가는 것도 켄지랑 코지랑 사는 것도 싫어. 그럴 바에야 남친이랑 동거하는 게 훨씬 나아. 남친? 뭐 있으면 그렇다는 거지만. 놀라게 하지 마. 우리는 아이코가 행복해진다면 응원하겠지만 네 남친의 최저 조건은 우리 둘보다 강한 것. 알았어. 그보다 그 수상한 두 사람 어쩔 셈이야? 그건 안심해도 돼. 우리 둘한테 맡겨도. 가스 점검하러 왔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어머, 그럼 잠깐 설거지를 하고 올 테니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저희야말로 갑자기 죄송합니다. 역시 젊은 여자가 아니면 내키지가 않는다니까. 그래도 이 할머니가 돈이 많다는 건 확실해. 돈을 뜯을 거면 역시 할머니지. 그나저나 얼마 전 타겟은 오산이었어. 설마 그렇게 강해 보이는 남자가 뒤에 있었을 줄이야? 그러게, 한동안 그 건물에는 다가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르면 나타나는 것이 인지상정. 굳셀 건자의 켄지랑 편한 강자의 코지예요. 둘이 합쳐서 건강해요. 막이래. 이야, 풀어두길 잘했지 뭐야. 설마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할머니 집에서 사기를 벌이다니. 수고를 덜어줘서 고맙지 않아 동생아? 그러게 말이야 형. 어떻게 된 거야? 너희는 어제 울긋불긋 형제잖아. 우리는 모니 로봇구에 배속받은 사복경찰이다. 사복경찰? 이 일대는 아무튼 치안이 안 좋아서 말이야. 특히 요즘 젊은 여성을 노린 주거침입 강도 강간과 노인을 노린 사기가 빈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우리 둘이 지원하러 온 거지.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너희를 미행하고 있었는데 설마 우리 여동생이 타깃이 될 줄이야. 어제 그 시점에서 체포해도 됐지만 모처럼이니 풀어두고 결정적인 순간에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거지. 뭐 가족이라서 쓸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원래라면 어제 체포됐을 거야 너희들. 너는 이미 죽어있다 라는 거지.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 바보야, 빨리 튀자. 옳고, 그렇게는 안 되지. 오라. 파트너. 다음은 너다. 무다. 잠깐, 너무 지나쳐. 비겁한 범죄자에게는 동정할 여지가 없지. 감옥에 쳐넣어지 마. 그 대사만 들으면 어느 쪽이 악역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수상한 두 사람은 오빠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뭐 물론 켄지와 코지도 지나쳐 라며 상사한테 대차게 혼난 것 같지만 참고로 그 상사는 우리 할아버지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경찰을 해온 집안인 것이다. 그럼 왜 나는 경찰이 아니라 파견 사무원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래서 시험을 치를 마음이 든 거야? 응, 나 스스로도 경험은 충분히 쌓은 것 같아. 응원할게 아이코. 사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해 미술 전문대학에 진학했다. 졸업하고 몇 년 동안 사회인으로서 다양한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왔다. 그동안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하는 등 준비를 해온 것이다. 올해 경찰관 채용 시험을 치르기 위해 준비는 해왔어. 합격하면 경찰학교를 거쳐서 드디어 둘과 같은 경찰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럼 동경하던 몽타주 요원이 될 거야. 아이코는 그림을 잘 그리니 분명 엄청난 실력의 몽타주 요원이 될 수 있을 거야. 동료로서 같이 일할 날이 기대된다. 사실 부모님은 오빠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에 진학한 후 바로 경찰이 되라고 그러셨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몽타주 요원이 되고 싶었다. 피해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최대한 정확하게 범인의 얼굴을 떠올린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수사의 방침을 정하는 중요한 역할. 사실 몽타주 요원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직업이었다. 어렸을 때 엄마의 몽타주를 계기로 연속 살해범이 체포된 일이 있었다. 엄마는 TV에도 출연하게 되었고 피해자 가족이 집까지 찾아와 엄마에게 울며 감사 인사를 했다. 그 후 나도 엄마 같은 몽타주 요원이 되어서 범인 체포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강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몽타주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그림을 잘 그리는 경찰관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다니 진심이니? 모니로봇 미술 전문대학에 진학해서 그림 기초를 공부하고 싶어. 왜 전문대학이니? 평범한 미대로는 안 되는 거야? 3년 만에 공부를 마치고 일반 회사에서 일하고 싶거든. 그동안 여러 사람의 초상화를 그리며 초상화가로서 힘을 기르고 싶어. 그렇구나. 아이코는 어렸을 때부터 몽타주 요원이 되고 싶어 했지. 엄마도 분명 기뻐할 테지만 그래도 말이다. 아버지, 우리는 대학을 진학한 후 바로 경찰이 될 거라고 약속할 테니까 아이코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 맞아. 게다가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건 중요하잖아. 고마워, 켄지 코지.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원이 되면 자취를 할 거야. 오, 좋구나. 힘내렴. 그건 안 돼. 자취라니 절대 안 돼. 왜 여기서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에 이른다. 경찰이 되는 것이 불안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사건을 겪은 후 꼭 경찰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힘이 약한 여성을 노리는 비열한 범인을 한 명이라도 많이 체포하기 위해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참고로 켄지와 코지에게 체포된 수상한 2인조는 요 몇 달 동안 3명의 여성의 집에 들어가 강간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노인의 집에 찾아간 건 5건으로 가스 점검을 위장한 사기를 벌였으며 피해 총액은 5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특별수당이라고 하며 한 번에 11만 원의 청구를 했다나? 세 여성 피해자 모두가 피해 신고를 넣었고 오빠들이 담당 수사관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난폭한 수사가 가능했던 것이다. 원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말이야. 뭐 그래도 믿음직스럽다는 건 변함없으니 앞으로는 선배 둘의 등을 보고 경찰직에 종사하려고 합니다. 엄마, 나 오늘 시합도 이겼어. 축하해 마이. 역시 우리 딸이야. 언젠가 꼭 유망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야. 정말? 물론이지. 일본 대표팀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괜찮아. 마이라면 할 수 있어.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기쁘다. 운동신경이 좋은 건 분명 아빠를 닮은 걸 거야. 아빠는 육상을 했었다고 했나? 학생 때는 전국에서 유명한 선수였어. 대단하다. 엄마는 마이가 휠체어 농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전력으로 응원할 거야. 일도 열심히 할게. 고마워, 엄마. 그래도 무리하면 안 돼? 걱정하지 마렴. 이래봬도 엄마도 고등학생 때는 라크로스부였거든. 제 이름은 미야노하라 쿄코. 대기업의 영업 겸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겸업주부예요. 나이는 38살. 실제 나이보다 동안으로 보여서 중학생 3학년 딸이 있다고 말하면 다들 놀라죠. 남편인 K 씨는 골수까지 스포츠맨이라 트레이너 경력은 10년 이상이에요. 저희는 대학에서 만나 교제하고 22살의 아이를 가졌어요. 가족은 반대했지만 졸업과 동시에 결혼. 그해 6월에 마이가 태어나 지금도 행복으로 가득해요. 마이! 아빠! 세계대회에 관한 미팅을 하고 끝나자마자 회사를 나와서 지하철을 탔는데 문제가 일어나서 지연됐어. K씨, 시합은 방금 끝났어. 이럴 수가. 걱정 마. 우리 팀이 이겼거든. 그렇구나. 그거 다행이다. 근데 땀이 엄청나, 아빠. 엄청 뛰어왔거든. 자, 수건. 고마워. 집에 돌아가서 같이 보자. 얼마 전에 산 비디오 카메라로 잘 찍어뒀거든. 나이스야, 쿄코. 그래도 조금 아쉽네. 다음 대회는 토요일 점심인데 다음에는 올 수 있어? 당연하지. 그날은 일도 없는 휴일이니까. 나 팀을 위해 더 노력할게. 그래도 초조해하면 안 된다.
나도 알아. 케이씨, 마이, 이제 돌아가자. 오늘 밤은 축하할 겸 고기 먹으러 가지 않을래? 찬성.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초등학교 2학년 때 마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탓에 양다리를 크게 다쳐 의족을 착용할 수밖에 없었죠. 밝고 긍정적인 딸, 남편을 닮아 스포츠를 좋아하는 아이로 자랐어요. 휠체어 농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후 쑥쑥 컸고 팀원과의 관계도 좋아요. 게다가 대회에서 활약할 정도로 성장했어요. 매일 웃으며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것 같답니다. 그럼 마이도 올해 벌써 15살. 농구에 수험 공부까지 아주 바쁜 인연이 되겠죠. 최대한 도와서 재능을 뻗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가족 셋이서 외식을 즐겼죠. 2달 후. 엄마, 무슨 일이니? 일하느라 바쁠 텐데 미안해. 말해두고 싶은 일이 있어서. 신경 쓰지 마. 지금 마침 쉬는 중이었어. 마이는 집이야? 학교에서 막 돌아온 참이야. 냉장고에 파티스리 모니의 딸기 케이크가 있으니까 원하는 만큼 먹어. 알았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 될까? 좋아? 있잖아, 3주 전에 전학 온 애 말인데 그러고 보니 부모님 직장 사정으로 이사 왔다고 했지? 사이토 아카네라고 하는데 그 애한테 이런저런 말을 들어서. 뭐? 마이는 왜 양다리가 없어? 선천적인 병 같은 거야? 같은 말을 웃으면서 하더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음, 마이는 뭐라고 했어? 초등학생 때 교통사고에 휘말려서 양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고 설명했어. 의족이랑 휠체어 덕분에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도. 그랬더니 그 애는? 관심 없다는 듯이 그래? 라고 했어. 괴로웠겠네. 아카네 외에 다른 친구들은 다들 상냥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같이 지냈으니까. 친구들도 감싸줘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 그냥 갑자기 그런 말을 들어서 놀랐다고 해야 하나? 알려줘서 고마워. 또 무슨 말 들으면 엄마나 아빠한테 바로 말해줘. 그렇게 할게. 오늘은 거래처랑 회의가 있어서 집에 늦게 갈 수도 있어. 저녁밥은 나한테 맡겨. 아빠 먹도 준비해둘게. 미안해. 고마워. 마이 특제! 미트소스 스파게티 만들어둘게. 요리 잘하는 것도 아빠를 닮았나 봐. 항상 일하느라 힘든 엄마랑 아빠를 위해 솜씨를 발휘해서 만들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 그럼 일 힘내. 의족이어도 마이는 마이답게 살고 있어요. 어쩌면 저나 남편이 모르는 곳에서는 고생하고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본인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요. 사이토 아카네, 일단 주의해 두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 집에 가면 케이시한테도 말해야지. 그 여학생은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으니 학교에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야. 그런 상황에서 마이를 괴롭히지는 않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지나친 것을 저는 후회하게 됩니다. 다음 날. 교코, 큰일이야. 케이씨, 이런 시간에 전화하다니 웬일이야? 옆마을로 출장 중 아니야? 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이가. 어? 수영 수업 중에 누가 마이를 수영장에 떨어뜨렸대. 뭐? 마이는 의족을 착용하고 있으니 체육 시간에는 보통 견학을 하잖아. 수영장에 들어가려면 수영 전용 의족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데다 민폐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 레포트로 대체하기로 했을 텐데. 맞아.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은 이해해 주셨고 담임 선생님도 알고 계시잖아. 그게 마이의 등을 민 건 같은 반 여학생이라고 해. 세상에. 너만 쉬는 건 치사해. 빨리 수영복으로 갈아입어. 라며 심한 말을 했다고 해. 설마 그 여학생이란 게... 당신의 예상이 맞을 거야. 아마 마이를 떨어뜨린 건 사이토 아카네라는 애일 거야. 그 애는 전학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그래, 마이가 그렇게 말했었지. 왜 그런 짓을... 나도 방금 교감 선생님한테 연락을 받은 거라 자세한 건 아직 모르겠어.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밀어서 떨어뜨리다니 말도 안 돼. 그래, 마이는? 마이는 괜찮은 거야? 구급차로 이송돼서 지금은 병원에 있어.
어디 다친 건 아니겠지? 아무튼 일단 의사 선생님께 얘기를 들어봐야지. 나도 지금 바로 조퇴하고 병원으로 갈게. 나도 일을 중단하고 갈게. 오는 길 조심해, 케이씨. 교코도. 피끼가 가신다는 건 그야말로 이걸 말하는 거겠죠. 정신이 나갈 것 같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진정해야지. 미야노하라 교코, 일단 냉정해져야 해. 저는 회사를 뛰쳐나와서 차에 설치해둔 내비로 주소를 검색한 후 신호나 사고에 주의하면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여긴 마이. 아빠, 엄마. 무사해서 다행이다. 학교에서 온 연락을 받고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 별일 없었어. 나는 이렇게 멀쩡하잖아. 이거 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누가 수영장으로 밀었다고 하던데 기억이 잘 안 나.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 일단 크게 다친 곳은 없어서 안심이야. 미안해. 둘 다 일하느라 바빴을 텐데.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마이의 목숨이 제일 중요하지. 당연하잖아. 고마워. 천천히 와도 괜찮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겠니? 그게 사실은 일어난 마이는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 내용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미야노하라 씨, 언제쯤 수영장에 들어갈 거야? 난 못 들어가. 왜? 이 의족은 수영용이 아니고 이 다리로 수영하는 건 너무 어려워서. 그거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특별 취급받아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아니야. 야, 주변 생각도 좀 하지 그래. 다들 속으로 귀찮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런... 여기 오기 전 중학교에서도 너 같은 애가 있었거든. 게으르고 어리광 부리는 여학생. 너도 오늘은 견학 중... 뭐? 너랑 같은 취급하지 말아줄래? 생리 때문에 우연히 못 들어가는 것뿐이야. 나도 사실은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싶어. 휠체어 농구도 하니까 수영도 간단한 거 아니야? 그건... 거봐, 반론도 못하겠으니 입부터 다물지. 전학 첫날부터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거든.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바보 같아. 거슬리는 애랑 친해질 리가 없잖아. 싫어. 반 애들도 참 이상해. 어떻게 참는 거지? 난 둘째째도 친구들 욕은 하지 마. 어머나, 화났어? 애초에 너 이상해. 뭐? 어제는 수학 시간에 타카하시 선생님한테 한 번 한 소리 들었다고 날뛰었잖아. 화낸 것도 아니고 말투도 부드러웠는데. 시끄러. 매번 귀찮은 숙제를 내는 타카하시 잘못이야. 많아봤자 4페이지 정도니까 양은 적지 않아? 나는 말이야, 복습이나 숙제 같은 건 안 해도 돼. 수업을 대충 들어도 수험은 껌이야. 수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도 내신이 안 좋으면... 미야노하라 씨, 너 진짜 주제 파악을 못하는구나. 장애인이면서 건방져. 그게 아니라 나는 네가 걱정돼서. 착한 척하는 것도 기분 나쁘다고. 이제 좀 다물어. 이거다. 우리 대화는 선생님한테 안 들려. 학생을 가르치느라 바빠서 이쪽은 신경도 안 쓰니까. 그만해. 뭘 할 셈이야? 네 의족 비싼 거 아니야? 정확한 가격은 몰라. 그래, 수영용 의족이 아니어도 수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뭐? 어차피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자, 이대로 뛰어들어. 못해, 빠질 거야. 치, 너 거슬린다고. 살려주세요, 선생님. 개웃겨. 그대로 가라앉던가. 의사 선생님 말로는 내가 빠진 걸 눈치챈 선생님이 구해주셨다고 했어. 눈을 떠보니 여기 있던 거야. 어떻게 그런 짓을... 처음 만났을 때 악한 애는 얌전한 느낌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변모한 것 같아. 본성을 드러낸 거구나. 독서하는 애를 깔보거나 자기보다 시험 점수가 낮은 애를 놀리거나 해서 점점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게 됐어.
어디까지나 내 예상이지만 전학 온 이유는 그거 아닐까? 그거라니? 부모의 전군으로 이사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지만 자녀의 소행이 문제가 돼서 여기 온 걸지도 몰라. 그렇네. 가능성은 있어. 사이토 아카네에 대해서 조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어. 미안해. 나 때문에. 마이는 아무 잘못 없어. 맞아. 의사 선생님도 이번 주까지는 입원하라고 하셨어. 다리 검사도 받아야 하니 학교는 신경 쓰지 말고. 퇴원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저와 케이씨의 인내심은 완전히 끊어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을 의족이라는 이유로 수영장에 떨어뜨리다니 절대 용서 못해. 그 후 사이토 아카네에 대해서 꼼꼼히 조사했죠. 그러자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그의 친척 중에 엄청나게 유명한 배우가 있고 아버지도 회사 경영자라 매우 유복한 가정이라는 것. 일본은 정치계에도 얼굴이 통하는지 국회의원에게도 헌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을에 이사 오기 전에도 아카네는 문제를 잔뜩 일으켰다고 하는데 미국인 아버지를 둔 머리색이 밝은 여학생을 타겟으로 삼아 반 애들이 다 같이 등교 거부자가 되도록 몰아붙였다던가. 가족이 소송을 건 것으로 인해 아카네의 악행이 밝혀져서 도망치게 해줬다는 거구나. 황당한 애네. 아마 부모는 돈으로 사건을 지우려고 한 것 같아. 나 참, 대체 어떻게 키우면 그렇게 되는 건지. 분명 가족들도 보통이 아닐 거야. 그렇겠지. 돈을 이용해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 납득이 가. 이대로면 마이도 안심하고 등교할 수 없어. 어떻게든 해결해야 해. 상대가 누구든 협박에 굴하지 않을 거야. 다음 주 마이는 무사히 퇴원. 병원에 있는 동안 친구들도 병문안을 와줘서 기뻐했어요. 빨리 휠체어 농구하고 싶다라고 하던데. 의족의 점검이나 정신적 휴식도 필요하니 한동안 학교를 쉬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사이토 아카네 양이 저희 딸을 수영장에 떨어뜨린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선생님이나 반 아이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당시 장착하고 있던 의족도 떨어진 곳이 안 좋았는지 일부 손상되었어요. 그런가요? 그러니 병원비와 위자료, 거기다 부서진 의족의 수리비까지 전액 변상해 주셔야겠습니다. 미야노하라 씨. 네? 저희 학교는 유명한 고등학교의 합격자를 다수 배출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이토 씨의 아버님에게는 기부라는 형식으로 개별적인 지원도 받고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 있나요? 이번 문제를 공개적으로 밝히면 언론이 취재하러 몰려들 겁니다. 따님도 수험생이니 합의로 넘어갈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울면서 잠이나 자라고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은 저도 남편도 회사에 휴가를 내고 여기 온 겁니다. 아카네 양의 언동 때문에 저희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렇게 좋아하던 학교에도 등교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 평화적으로 넘기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이죠? 당신은 교사 아닙니까? 아카네 씨 본인은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고 있으니 제 손이 마이한테 닿아서 그 힘으로 떨어져 버렸나 봐요.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거야? 저랑 마이는 항상 사이가 좋았어요. 친구가 생기지 않는 저에게 상냥하게 대해줬어요. 연기는 그만하지. 네? 네 본성은 알고 있어. 우는 척 해봤자 소용없어. 뭐야, 다 알고 있었네. 순진한 부모는 아니었구나. 너 얌전히 물러서지 않으면 소중한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 아빠는 회사 경영자인데 정치가한테도 돈을 많이 주고 있거든. 친척 중에는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한 배우도 있고 말이야. 돈으로 뭐든지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종이 뭉치를 주면 다들 기뻐하는걸? 마이를 상처 입힌 이유가 뭐야? 눈에 거슬리니까. 의족이라니 완전 기분 나빠. 그냥 사적인 원한이잖아. 네가 얼마나 심한 짓을 했는지 자각도 없는 거야? 여긴 정상인이 다니는 중학교잖아? 장애인은 특수학교에 보내지 그래? 웃기지 마. 아무리 미성년자라지만 이건 명예훼손이야. 난 몰라. 젠장. 이런 표현을 하고 싶진 않지만 의지가 확고한 꼬맹이네. 또 전학 가는 건 귀찮으니까 말이야. 이번엔 그쪽이 나가주지 않을래?
뭐라고? 거절하면 휠체어 농구팀도 없애버릴까? 너 정말 우리 딸이랑 동갑 맞아? 중학생이 당당히 협박이라니. 분하면 아빠보다 돈 더 많이 내보던가. 꼬맹이가 케이씨, 감정적으로 굴면 안 돼. 마음껏 말하게 두라는 거야? 그게 아니야. 나한테 맡겨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학교로서는 들키고 싶지 않죠? 이거 봐. 속으로는 저도 케이씨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손을 대면 저희가 나쁜 쪽이 되고 말아요. 상대는 딸과 같은 중학생이니까. 정말 반성하고 있고 마이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는 건가 싶었더니 아카네는 적반하장으로 굴었어요. 인성이 최악의 끝을 달려서 현기증이 날 것 같았죠. 어른을 얕보지 마라, 이 애송아! 네 마음은 잘 알았어. 사과할 마음이 없다면 우리한테도 생각이 있지. 뭘 하려고? 등교 거부자가 된 애 부모처럼 소송이라도 걸려고? 소송이나 재판도 물론 하겠지만 가십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흘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뭐야, 그게 무슨 뜻이야? 주간지에서는 정치가나 사장의 불상사를 다루지. 미안호 아라씨, 언론만은 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할 리가 없잖아요? 예. 이번에는 체육 선생님이 구해주셔서 망정이었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은 책임을 질 수 있나요? 그건 불행한 사고. 당신이 그러고도 교편을 잡는 사람인가요? 저는 그저 넘어가 주셨으면 해서. 그 말은 피해자 측이 써야 하는 말입니다. 아카네 양을 감싸기만 하는 선생님은 가해자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정말 언론에 말하려고? 당연하지. 게다가 주간 모니로봇의 편집장은 그렇구나. 생각났어. 그치? 잠깐, 나도 이해하게 설명해. 주간 모니로봇은 언론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잡지거든. 그 창설자는 내 조부님이야. 정계 사람이나 경영자 중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 키라사기 만지로 90세. 지금까지 감기 한 번 걸린 적 없는 건강한 할아버지야. 거짓말이지. 10년 전 41년 이상 근무한 편집장 자리를 백부에게 양보하셨어. 현재는 할머니랑 평온하게 지내고 계시지. 나도 아빠한테 들은 적 있어. 일본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가십 잡지라고. 심지어 기사 내용은 거의 101% 진실에 가깝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저명한 사람의 논란을 밝혀왔으니까 말이야. 그럼 거기에 얘기하면 네 아버지의 입장이 위태로워지겠지. 하물며 헌금을 받은 정치가들에게도 영향이. 그것만은 안 돼. 어머, 왜? 그런 짓을 하면 가난해지잖아. 이미 늦었어. 여기 오기 전에 백부한테 다 말해버렸거든. 아카네 양, 네 아버지는 라인 상사의 사장이라더구나. 해외의 기업과도 거래를 하는 아주 큰 회사. 참고로 지금까지의 대화도 녹음해뒀어. 주머니에 녹음기를 숨겨뒀거든. 사생활 침해야. 남의 인생을 협박한 주제에 등교 거부자가 된 혼혈 여자애도 같은 기분이지 않았을까? 최악이야. 이러려던 게 아닌데. 남은 건 경찰이랑 기자분들한테 맡길게.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제서야 사과할 마음이 들었니? 두 번 다시 그러지 않을게요. 마이랑 사이좋게 지낼게요. 그러니까 부탁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말했잖아. 이미 주간 모니로봇에 얘기했다고. 안 돼. 싫어. 선생님, 이번 일은 교장 선생님께 제대로 전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케이씨, 돌아가자. 그래. 교코의 행동력은 할아버님께 물려받은 걸까? 아마도? 며칠 후 피해 신고서를 제출한 후 사이토 아카네의 괴롭힘은 사장딸의 뒷모습으로서 주간 모니로봇에 게재되었어요. 너무 과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 일을 계기로 그녀의 아버지가 저지른 악행도 동시에 폭로되었죠. 무려 국회의원과 결탁해서 나라로부터 비서의 월급을 횡령한 것이 밝혀져 두말할 것도 없이 체포당했죠.
회사는 도산의 위기에 처했고요. 정치가는 사퇴를 강요받고 친척 배우도 이미지가 하락했어요. 아카네를 감싼 교사는 도망가듯이 자진퇴직. 하지만 주변에서 인간 쓰레기라고 불리며 입지가 좁아졌다고 해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은 일의 중대함을 진중히 받아들이며 사죄. 여름방학이 끝날 즈음에는 새 담임 선생님이 취임했어요. 참고로 아카네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아 쉽게 퇴원할 수 없는 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위자료 등은 받았으니 이걸로 그들과 엮일 일은 없겠죠. 4달 후 힘내라 마이. 좋았어. 이겼다. 케이씨 마치 아이처럼 신났네. 저번에는 응원하러 못 왔잖아. 기합을 넣고 응원해봤지. 분명 마이에게 닿았을 거야. 거 봐. 이번 시합이 끝나면 한동안 농구도 쉬게 되는 건가? 수험 공부도 전력으로 도와야지. 그렇네. 집에 들어가기 전에 고기라도 먹으러 갈까? 찬성. 마이의 멘탈도 많이 좋아져 등교도 다시 하게 되었어요. 휠체어 농구에서는 유명한 선수가 되어가는지 친구도 늘어났어요. 딸에게 있어서 인생은 이제 시작이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찾아서 행복해지길 바라고 있어요. 설아온, 이거 선물이야. 우와, 멋지다. 고마워. 레나는 손재주가 좋구나. 잠깐, 레나. 그건 내가 소라오한테 주려고 만든 거잖아. 왜 멋대로 선물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저건 내가 만든 건데? 거짓말쟁이. 거짓말 아니야. 아야, 뭐 하는 거야? 선생님, 나노가 밀었어요. 어머, 무슨 일이니? 나노가 괴롭혀요. 나노 정말이니? 선생님, 아니에요. 먼저 민 건 레나예요. 마사요 씨. 다물고 있어, 안경잡이. 레나야? 다들 레나를 괴롭혀. 다 같이 사이좋게 화해해. 알겠지? 네. 이 자식. 레나, 나랑 놀자. 지금 갈게. 소라오는 받아갈게. 나노? 아, 그런 일이 있었지. 야카마사 씨랑 나노는 견원지간이었으니까. 레나는 여전하지만 제 이름은 노마루 나노. 28살. 현재 유치원 때부터 알고 지낸 소꿉친구인 스고 마사요 씨와 한 지붕 아래에서 살고 있어요. 그건 반년 전 또 다른 소꿉친구인 야카마사 레나에게 연인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반년 전. 야, 레나, 너 대체 왜 이래? 내 남친이라는 걸 알고 류지한테 접근한 거지. 미안, 아기는 없었어. 그렇게 많이는?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아웃이거든, 이 바보야. 네 매력이 없는 걸 내 탓으로 돌리지 말아줄래? 네 가슴이 단의 절벽인 탓이지. 나도 나름 산맥이 있거든. 거짓말. 류지는 기네스급 절벽이라고 하던데? 누가 기네스급이라는 거야? 이래봐도 C는 돼. 유감이네. 나는 E컵. 시끄러. 가슴 크기 따윈 아무래도 상관없어. 옛날부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남친만 노리고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잠깐. 자만하지 말아줄래? 딱히 네가 좋아하는 상대를 좋아하게 된 게 아니야. 좋아하게 된 사람이 우연히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남친이었던 것뿐이지. 그걸 말이라고 해? 뭐 아무리 소란 피워봤자 류지는 이미 내 거니까. 결혼식에는 불러줄게. 가겠냐? 저는 유치원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레나에게 계속 약탈 피해를 당했죠. 전 남친인 류지와는 사귄 지도 이래저래 3년이 되어 슬슬 결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레나의 회방이 들어와 파기되고 말았어요. 메시지로는 허세를 부렸지만 동거하던 방에서 정적에 휩싸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려 그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말았죠. 그런 때 연락이 안 되는 저를 걱정하며 집까지 상태를 보러 와준 게 마사요 씨였어요. 그 후 여러 일을 거쳐 지금의 나노를 혼자 둘 수는 없어. 괜찮으면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 그렇게 지금에 이르게 된 거죠. 그때 마사요 씨가 데리고 와주지 않았으면 지금쯤 죽었을지도 몰라. 나노가 기운을 차려서 다행이야. 마침 방이 남아있어서 다행이었지.
설마 소꿉친구랑 같이 살게 될 줄은 몰랐지만. 좋아, 설거지하고 잘까? 내일도 일이 있으니까. 됐어 나노. 설거지는 내가 해둘게. 하지만 오늘은 밥도 네가 해줬는데. 내 일은 자율적이라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늦게 자도 괜찮아. 나노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편히 쉬어. 고마워. 그럼 사양하지 않을게. 잘 자. 마사요 씨와의 생활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작년에 회사를 세운 마사요 씨는 재택근무를 할 때가 많은데 회사원이 아닌 만큼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며 솔선해서 집안일을 해주고 아직 정신적으로 일어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를 항상 신경 써주었어요. 그 덕에 저도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어 집안일을 분담하면서 평온한 동거 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휴일, 저와 마사요 씨는 일주일치 장을 보기 위해 마트 겸 쇼핑몰에 왔는데 나노? 이 목소리는 레나야. 이 세상에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도둑고양이와 조! 선택지는 도망간다. 오직 하나! 잠깐, 도망칠 건 없잖아. 도망가지 못했어. 이렇게 되면 남은 건 싸운다! 오랜만이네. 미안해. 혼자 장 보는데 방해해버렸나? 상대의 선제 공격! 하지만 나노에게는 듣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니, 나 혼자 아닌데. 뭐? 그럼 누구랑? 미안 나노. 안경을 보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라? 어라? 어디선가 본 적이 기억 안 나? 같은 유치원에 다녔던. 아, 혹시 안경잡이 마사요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레나는 나랑 마사요 씨를 번갈아 보더니 안경끼리 잘 어울리잖아. 아, 글렀다. 완전 착각하고 있어. 아니, 그런 거 아니거든. 숨기지 않아도 돼. 아, 또 뺏길까봐 걱정하는 거야? 나는 마사요 씨에게 민폐가 갈까봐 걱정하는 거거든. 괜찮아, 괜찮아. 나는 일 잘하는 미남 말고는 관심 없거든. 그러면서 용케 그 류지를 뺏으러 왔구나. 그래서 그 후에 바로 찼어. 뭐? 유능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기대한 거랑 완전 달랐는걸? 그런 눈꽃만큼의 연봉으로 어떻게 살아? 너 남한테 약혼자를 뺏어놓고 연봉이 낮다는 이유로 버린 거야? 누구든 실수는 하는 법이지? 넌 맨날 실수만 하잖아. 시행착오라고 말해줄래? 그럼 남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녕. 이제 전 남친에게 미련은 없었지만 너무나 제멋대로인 레나의 행동에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분하다. 나노 진정해.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잘 됐잖아. 약혼자가 있으면서 저런 여자한테 흔들리는 남자랑 결혼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 그건 그렇지만 마사요 씨가 위로해 주었지만 너무 화가 난 저는 집에서 아까 사온 맥주와 추아이를 들이켠 후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자 마사요 씨가 바지락 된장국을 끓여주었죠. 맛있다. 어제는 날 뛰어서 미안해. 이제 속 시원해? 나 다음엔 더 건실한 사람이랑 사귀어야겠다고 생각했어. 마사요 씨 같은 사람이랑. 그 말은...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줘. 친구는 끼리끼리 사귄다고 하잖아. 아기는 없겠지. 오늘도 일 힘내자. 그런데 일주일 후 또다시 그 녀석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잠깐 나노, 나 들었어. 마사요 씨 지금 사장이라면서? 그래서 뭐? 전환 철회. 내가 받아갈게. 뭐? 받아간다니. 애초에 마사요 씨는 내 남친이 아니거든. 또 그런다. 같이 살면서 무슨 소리야? 그걸 어떻게 알았어? 재밌어 보여서 미행해봤어? 스토커냐? 한동안 지켜봤는데 나노 너 마사요 씨한테 집안일 시키는 거야? 그러고도 네가 여자냐? 마사요 씨 불쌍해. 그렇게 훌륭한 도마 같은 가슴을 가졌으면 요리 정도는 네가 해야지. 요리용 아니거든. 죽으라는 거냐? 그보다 마사요 씨랑 나는 아무 사이 아니라니까. 지금 걔는 일하느라 바빠. 부탁이니까 방해하지 말아줘.
네네네. 필사적으로 방어하느라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 계속 남친을 빼앗겨왔으니 이제 슬슬 포기하지 그래? 넌 그냥 나를 괴롭히고 싶은 것뿐이잖아. 마사요 씨는 상관없으니까 휘말리게 하지 마. 그건 걔가 정할 일이잖아? 날 선택할지 도마 가슴을 선택할지 말이야? 그 후에도 저는 마사요 씨와의 관계를 부정하려고 했지만 전혀 들어주지 않았고. 미안해 마사요 씨. 레나한테 연락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땐 무시해. 아까 왔어. 빨라. 답장해뒀어. 답장했다고? 왜? 둘이서 만나고 싶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어. 뭐? 저는 너무 황당해서 입을 뻐끔거리고 말았어요. 나노한테 그렇게 심한 짓을 하고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말해놓고는 사장이라는 걸 알자 바로 연락을 했으니 그 애한테는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 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나노한테 들러붙을지도 모르고. 나노? 듣고 있어? 역시 남자는 가슴이 크면 다 좋은가 보네. 정말 너무해. 나노? 나노 안 들려? 마사요 씨는 주말에 정말 외출해버렸어요. 그 후에도 주말마다 레나와 같이 어디론가 가더니 술을 마시고 돌아왔고 그럴 때마다 레나한테 몰래 찍은 투샷을 받았어요. 뭔가 답답해. 이유를 모르겠는 짜증을 느끼며 보낸 지 2달. 레나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안녕 나노. 나 마사요 씨랑 동거하게 됐어. 아 그래. 미안해. 또 빼앗아 버려서. 그래 잘 됐네. 그런 거로 빨리 짐 싸서 나가줄래? 뭐? 여기 사는 거야? 당연하지. 아니 당연히 새 집으로 이사하는 줄.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그 큰 집을 놓을 이유가 없잖아. 큰 집에 살고 싶어? 당연하지. 마사요 씨도 참 그런 큰 집을 살 정도로 잘 번다는 거잖아. 게다가 솔선해서 집안일까지 해주다니 너무 훌륭하잖아. 얼굴이 별로인 걸 보완하거든 아마? 마사요 씨는 꽤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안경을 쓴 시점에서 원래는 아웃이거든. 진지한 사람도 취향은 아니고. 하지만 돈 잘 번다는 점은 버릴 수 없지. 그러니까 같이 살자는 말을 들었을 때도 망설이지 않고 수락해버렸어. 마사요 씨가 먼저 말한 거야? 맞아. 걔 나한테 푹 빠졌거든. 남자는 이해가 안 된다. 혼자 살게 되면 반려동물을 키우자. 나를 배신하지 않는 귀여운 가족을. 죽은 눈으로 짐을 싸고 있자 마사요 씨가 집에 돌아왔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신세졌습니다. 잠깐만 나노 어디 가는 거야? 레나랑 둘이 산다면서. 그러니까 내가 나가야지. 왜? 나노는 여기 있어도 돼. 마사요 씨야말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둘이 꽁냥대는 걸 지켜보라는 거야? 그런 건 너무하잖아. 오해야 나노. 나가려고 하는 나를 필사적으로 만류하는 마사요 씨. 그때 초인종이 울리더니 안녕 달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와버렸어. 뭐야 나노 너 아직도 있었어? 이제 나갈 거야. 잠깐만 나노. 오늘부터 셋이서 사는 거야. 여기서. 뭐? 마사요 씨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같이 살자고 했잖아. 말했지만 둘이서라고는 말 안 했어. 여긴 우리 사랑의 둥지잖아. 빨리 방해꾼을 쫓아내. 여기가 사랑의 둥지? 아니야 야카마사 씨. 여기는 말이야. 다음 순간 레나는 기겁을 했어요. 나랑 나노가 사는 쉐어하우스야. 쉐어하우스? 잠시만 여기 네 집이 아니었어? 이렇게 큰 집을 어떻게 사? 여긴 월세야. 월세? 거기서 처음으로 저는 레나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설마 아직도 나랑 마사요 씨가 연인 사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어? 몇 번이나 말했지? 마사요 씨랑은 그냥 같이 사는 것뿐이라고. 그래요. 시련으로 우울해하던 때 우연히 이 쉐어하우스에 빈 방이 생겨서 마사요 씨가 저에게 제안해 준 거예요. 이사 온 당시에는 저희 말고도 입주자가 2명 더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갔고 지금은 마사요 씨랑 둘이서 살고 있던 거죠.
금시초문이야.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해봐.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긴 쉐어하우스고 우연히 입주자가 마사요시랑 나밖에 없는 것뿐이야. 입주 희망자가 있으면 둘이서 사는 게 아니게 된다고. 뭐야 그 변명은. 그런 유치한 거짓말로는 날 속이지 못해. 정말이네. 그거 봐. 그치만 그때는 남친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 거짓말을 내가 왜 하니? 하지만 마사요시가 나랑 같이 살자고 말해준 건 틀림없단 말이야. 말은 했지만 네 반응을 보니 전후 맥락은 기억을 못하는 것 같네. 어? 무슨 말 했었나? 알았다. 내가 사장 부인이 된다는 얘기구나. 정말 마사요시도 참 성급하다니까. 아니, 요 2달 동안 나는 나노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계속해서 너한테 부탁했을 텐데. 그랬나? 그런데 너는 성격이 못났다느니 도마가슴이라느니 나노의 악담만 했지. 그래서 차라리 같이 살아보자고 한 거야. 나노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건 말 안 했었는데 만약 네가 나노를 계속 괴롭히면 내가 사이에 끼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뭐야 그게? 난 너랑 사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온 거거든. 네 귀는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너한테 불리한 말은 다 차단하는 특별한 기능이라도 있는 거야? 너무해. 날 속이다니. 내가 그렇게 좋아? 그래. 결혼까지 생각했어. 이 큰 집에서 우아한 사장 부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자 마사요시는 잠깐 생각하더니 그럼 사과할게. 정말 이런 나여도 좋아? 마사요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야카마사 씨가 그렇게까지 진심이라면 나도 생각해볼게. 결혼 전제라면 여길 나가서 집을 사도 좋아. 정말? 그 순간 레나의 눈이 반짝 빛났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레나의 생각대로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나 빚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뭐 빚? 내가 독립해서 회사를 세운 건 1년 전. 사업 계획은 있었지만 돈은 없었거든. 그래서 은행에 융자를 받은 거야. 참고로 얼마 정도야? 2천만 엔 정도려나? 그렇게 많이? 참고로 저는 마사요시의 빚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해서 갚을 낌새가 보인다는 건 알고 있었기에 딱히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마사요시는 그걸 일부러 숨기고 레나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고 있었어요. 돈의 망자는 빚이라는 단어를 아주 싫어하죠. 아까까지는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그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지. 왜?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부자인 줄 알고 좋아했던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 같은 안경잡이랑 결혼 따위를 생각할 리가 없잖아. 이만 돌아가겠어. 시간을 낭비했어. 레나가 쉐어하우스를 나가려고 하던 그때였어요. 입구를 막고 있던 여러 명의 여성에게 레나가 부딪혀 엉덩방아를 찧은 거예요. 네가 레나구나? 잘도 우리 남편을. 이 도둑 고양이가. 그 녀석들의 아내. 어떻게 여기에. 여러모로 조사했지. 위자료 청구할 테니까 각오해. 아무래도 여성들은 레나가 불륜하던 상대의 아내들인 것 같았어요. 설마 이런 곳까지 쫓아올 줄은 레나 스스로도 꿈에도 몰랐겠죠. 도와줘 얘들아. 너희들 아는 사이야?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배신자. 저희도 갑자기 찾아와서 민폐였어요. 마음껏 데려가세요. 자, 일로 와. 싫어. 레나는 단말마와 함께 끌려갔어요. 미안 마사요 씨. 나도 착각했었어. 네가 레나한테 흔들린 거라고 생각했어. 그럴 리가 없잖아. 나는 나노 일편단심인데. 마사요 씨는 얼굴을 붉히더니 양손으로 자기 입을 막았어요. 미안. 일단락 됐다고 생각하니 안심돼서 말이 잘못 나왔어. 저기. 그 순간 저는 요 2달 동안의 답답함을 깨달았어요. 가장 둔했던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저였다는 걸. 앞으로 잘 부탁해. 뭐? 저는 답례를 담아 마사요 씨의 볼에 키스를 했어요. 성실한 사람 소개받을 필요 없었네.
마사요 씨? 마사요 씨 괜찮아? 행복해. 고마워, 마사요 씨. 그 후 저희는 쉐어하우스를 나와 새로운 아파트에서 동거 생활을 시작했어요. 솔직히 생활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매일 집에 돌아가는 걸 기대하게 되었어요. 참고로 레나는 어떻게 되었냐면 돈 없으니까 좀 봐줘. 용서 못한다. 불륜 상대의 아내들에게 다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아 1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던가. 그 녀석답다고 생각한 건 그 변제를 위해 원조 교제를 시작했다는 것. 아니나 다를까 더욱 늪에 빠져 발을 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알 바 아니에요. 저는 성실한 그와 둘이서 행복한 인생을 걸어가고 싶어요. 내 이름은 야마모토 아타루.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이다. 어느 날 하루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때 일어난 일이었다. 야마모토, 사토무라. 사실 너희에게 조용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오늘 시간 되나? 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럼 8시에 이 가게로 오도록 식사하면서 얘기하지. 나는 다른 일이 있어서 그 일이 끝나면 갈 테니 잘 부탁해. 부장님이 회식을 하자고 하시다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지? 그렇게 가게 된 부장님과의 회식 자리에서 만난 인물이 바로 야마모토 씨, 이 가게 굉장하네요. 설마 부장님이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와 주실 줄이야. 조용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셨지. 혹시 해고일까요? 설마 그럴 리가. 그럼 지방으로 좌천당한다거나 싫은데 저는 추위를 잘 타서 추운 곳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아닐걸?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된 거 같이 각오를 다지자고요. 부장님이다. 여보세요,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야마모토, 미안한데 지금 다른 일로 문제가 생겨서 거기 가는 게 늦을 것 같다. 미안하지만 사토무라랑 먼저 식사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부장님이 뭘 하십니까? 다른 일로 문제가 생겨서 조금 늦으신데. 그러니까 먼저 주문해서 먹고 있으라고 하셨어. 진짜요? 예! 잔뜩 시켜버리자고요. 부장님이 사주시는 거니까. 이봐, 사회인답게 적당히 해도. 농담이죠. 얼른 주문해요. 저는 생맥주랑 가라아게. 잠깐, 튀김은 부장님이 오실 때면 식을 거 아니야. 게다가 아직 무슨 얘기를 할지도 모르니까 술은 부장님이 도착하신 다음에 시켜야지. 그럼 뭘 주문하라는 건가요? 노알콜 맥주랑 회, 그리고 상온에서도 즐길 수 있는 안주 정도려나? 오이 무침이나 절임 반찬 같은 거. 부장님이 도착하시고 술을 시켰을 때 쉽게 먹을 수 있잖아? 이야, 역시 유능한 사람은 사소한 부분까지 배려심이 닿는군요. 너도 기억해두면 앞으로 접대할 때 도움이 될 거야. 알겠습니다. 야마나카 계장님, 여기 굉장한 가게네요. 부장님 정도 되시면 평소에 이런 가게를 다니시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할 말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뭐, 나도 그렇고 너도 실수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안 좋은 얘기는 아닐 거야. 야마나카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안심되네요. 손님, 여기가 예약하신 자리입니다. 왜 형님이 여기에? 오라, 야마나카? 정장까지 입고 여긴 무슨 일이에요? 취직 활동 같은 건가요? 아니야. 일 때문에 온 거야. 형님이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일도 있군요. 의외다. 뭐 그렇지. 전 당연히 대중적인 술집만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짜증나는 녀석이구만. 잠깐만요. 뭔가 기분 나쁜 사람인데 선배 지인이에요? 뭐 그렇지. 사실은 여동생의 약혼 상대인데. 왜? 진짜요? 나도 애기라고 하고 싶은 기분이야. 이름은 야마나카 마사루. 내 여동생 마사키의 약혼자야. 아빠, 오빠, 전에 말한 야마나카 마사루 씨야. 처음 뵙겠습니다. 마사키 양과 교제하고 있는 야마나카 마사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네가 야마나카인가? 얼굴도 잘생겼고 무엇보다 티대 출신이라면서 대단하구만.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설마 마사키가 티드 남친을 데려올 줄이야. 호쾌한 사람 같으니 안심하고 마사키를 맡길 수 있겠어. 아버지도 야마나카가 마음에 드는지 초면이었지만 대화가 잘 통했다. 그리고 화제는 야마나카의 학력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자네는 어쩌다 티대에 갈 생각을 한 건가? 부모님이 티대를 졸업하셨거든요. 제가 티대를 목표로 삼은 것도 자연스러웠죠. 가족 모두가 티대? 그거 대단하군. 네, 부모님이 대학에 갈 거라면 티대 외에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셔서요. 우리랑 완전 다르지. 마사키,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다른 곳은 다른 곳이고 우리는 우리지. 농담이야. 나도 알아. 너도 평범한 대학 출신이잖아. 자랑하는 거 아니야. 마사키는 오빠 앞에서는 아이 같아지는구나. 뭐? 아니야. 좋아. 오늘은 내가 요리를 대접하마. 다들 편히 쉬고 있어. 괜찮겠어? 그냥 배달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무슨 소리냐? 내 실력을 무시하는 거야? 두고 봐라. 풀코스로 접대해 줄 테니. 정말인가요? 기대됩니다. 정말 허세는? 아빠, 나도 도와줄게. 아버님이 요리를 잘하시나 보네요. 뭐 우리 집은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가 집안일을 하셨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하셨지. 마사키한테 못 들었어? 네, 멋진 가족이네요. 그렇지. 하지만 야마나카야말로 가족 모두가 티대 출신이라니 대단하다. 아니에요. 그냥 그게 당연했던 것뿐이죠. 그렇구나. 뭔가 말투가 짜증나네. 그런데 형님은 어느 대학 출신인가요? 어? 마사키한테 못 들었어? 나는 대학 안 나왔어. 네? 농담이죠? 대학에 가긴 했는데 여러 사정이 있어서 자퇴했거든. 그래서 최종 학력은 고졸이야. 헐, 대학을 안 나오셨다는 건가요? 그건 내가 사정을 설명하기 전에 야마나카는 한숨을 쉬면서 얘기를 이어나갔다. 고졸인데 취직을 할 수가 있나요? 혹시 백수예요? 지금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 31살이나 돼서 비정규직 알바를 한다고요? 그거 부끄러운데요. 그래서 마사키도 저한테 아무 말 안 했나 보네요. 어떻게 본인 앞에서? 참고로 저는 대기업에서 최연소 계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도 티대를 졸업했으면 당연한 거겠다. 뭐 그렇죠. 전 결국 최종 학력으로 그 후에 인생이 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 고졸이어도 활약하는 사람은 많으니까. 하지만 그건 공부 외에 엄청난 재능이 있는 한정된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경님은 아니죠. 뭐 그렇긴 하지만 게다가 이미 증명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고졸인 형님은 비정규 알바, 티대를 졸업한 저는 최연소 계장. 여기서 더 격차가 날 텐데 학력으로 인생이 정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나요? 나는 반론할 수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요리가 완성될 때까지 야마나카는 학력 자랑을 계속했다. 솔직히 나는 미사키가 이 남자의 어디에 반한 건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미사키와 아버지가 요리를 들고 돌아오자 태도를 확 바꿔서 아까 전에 호감을 주는 청년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 이 내숭에 당한 거구나.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학력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남자와 여동생이 사귄다는 걸 아무래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결국 그 식사 모임으로부터 반년 후 둘은 약혼하게 되었고 양 가족의 식사 모임 자리가 마련되었다. 그 식사 모임이 다음 주 주말로 다가와 있었다. 헐, 뭐예요 그게? 저라면 무조건 그 녀석의 본성을 낱낱이 여동생분한테 밝히고 약혼을 파기하게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걸 내가 뭐라고 말해봤자 결국 둘의 문제잖아. 아내의 오빠와 잘 지내는 것보다는 부부가 잘 지내는 게 중요하지. 그럴지도 모르지만요. 부장님이다. 전화 좀 받고 올게. 저기 잠깐 실례합니다. 야마나카의 부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야마나카는 회사에서 어떤가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회사에서의 그의 모습이 관심이 있어서요.
계장님은 매일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서 일하셔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뭐 계장을 맡을 정도이니 일은 제대로 하나 보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지. 앞으로 여동생이랑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저기 계장님 약혼자의 오빠분이신 거죠? 네, 소개가 늦었습니다. 야마모토 아타루라고 합니다. 저는 무라카미라고 합니다.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동생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계장님한테 물어봐도 전혀 알려주질 않아서요. 야마나카가 왜 얘기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은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저랑 미사키가 초등학생일 때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전까지 어머니께 집안일을 모두 맡기고 있던 아버지는 청소, 빨래, 요리를 처음부터 익히기 시작하셨죠. 혼자서 저희 남매를 키워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빠, 이거 너무 써. 왜? 맛없어. 역시 티나는구나. 조금 탔거든. 미안하다. 그래도 먹을 수 있어. 미사키, 맛없다고 하면 안 되지. 그치만... 정말 미안하다. 못 먹겠는 부분은 옆으로 덜어두렴. 부족하면 냉동식품을 데워줄게. 다음엔 아빠가 잘 만들어 볼게. 아버지는 우리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으면 외로울 거라며 그 전까지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셨어.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간 동안 일하시고 집에 돌아와서 우리를 위해 집안일을 해주셨지. 다녀왔습니다. 얘들아, 어서 오렴. 간식 있어? 회사 사람한테 과자를 받아왔으니 손 씻고 오렴. 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아버지는 정말 힘써주셨지. 하지만 우리는 그런 아버지에게 너무 의지해버렸어. 아버지는 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한계가 와서 쓰러지고 말았지. 아버지! 아버지! 어떡해, 오빠. 일단 구급차를 부르자. 미사키는 지갑이랑 아버지의 보험증을 갖고 와줘. 알았어. 검사 결과 아버지는 심각한 과로로 한동안 정양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버지, 어때? 몸은 괜찮아? 많이 좋아졌다.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야. 하지만 아직 직장으로 복귀하기는 힘들 것 같아. 너희가 고생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지금 일하러 간다고 하면 나는 아버지를 침대에 묶어서라도 말릴 거야. 아버지는 아무 신경 쓰지 말고 편히 쉬어. 하지만 아타루, 대학은 어떡하려고? 곧 학비를 내야 하는 시기잖니. 솔직히 느긋하게 쉴 여유는 없어. 그거 말인데 나 대학 그만둘래. 어째서냐? 대학을 그만두고 알바여도 상관없으니 아무튼 일을 하려고. 생활비나 미사키 학비는 나한테 맡겨. 아버지는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치료에 전념해. 아타루. 미사키랑 이것저것 상의했거든. 지금까지 계속 아버지한테만 의지한 탓에 쓰러진 거잖아. 이렇게 된 이상 이번에는 우리 남매가 협력해서 아버지를 도와야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 후로 나는 대학을 그만두고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 여동생분은요? 그동안 집안일이나 아버지의 간병을 미사키가 해줬지. 미사키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 정말 힘든 하루하루였을 거야. 하지만 나는 미사키를 대학에 보내주고 싶었어. 그리고 장학금이나 여러 제도를 이용해서 미사키를 대학에 보내줄 수 있었지. 그게 내 가장 큰 공적인 것 같아. 그 상태에서 여동생분을 대학에? 선배 대단하시네요. 꼭 그렇지도 않아. 결국 장학금에 의지했으니까. 아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고마워.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야마모토, 우리 편의점 말인데 각 지점의 점장이 알바생을 본부의 정사원으로 추천하는 사원 등용 제도라는 게 있거든. 어때? 한번 해볼래? 제가요? 여기 오고 나서 넌 정말 열심히 일해줬지. 난 너같이 현장의 고생과 고뇌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본부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본부에 가서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줬으면 해. 감사합니다. 채용 시험에 도전해볼게요.
그 후 나는 모니로봇 마트의 채용 시험에 무사히 합격하고 정사원이 되어 본사에 근무하게 된 거지. 네? 모니로봇이라면 업계 2위인? 이래봬도 저희는 모니로봇 마트의 영업직이거든요. 와, 대단하네요. 알바생에서 사원이 되다니 정말 그럴 수가 있군요. 나도 설마 합격할 줄은 몰랐어. 노력하면 봐주는 사람은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 후에 아버님은요? 무사히 퇴원해서 전보다 건강해지셨어. 지금은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걸 기대하고 계셔. 그거 잘 됐네요. 이야, 해피엔딩이라 다행이에요. 고마워. 미사키 얘기를 한다는 게 딴소리만 한 것 같네. 무라카미, 부장님 곧 오신대. 응? 왜 웃고 있어? 계장님의 약혼자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멋진 가족이잖아요. 왜 말해주지 않으신 거예요? 뭐 고졸이 아니면 더 좋았겠지. 네? 고졸이면 안 되나요? 아니, 난 도쿄대 집안이니까 말이야. 회사 사람들도 다들 나름 좋은 대학 출신이잖아. 왠지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하기 좀 그래서. 그런... 미안 늦어버렸네. 아닙니다. 일은 괜찮으셨어요? 어떻게 잘 마무리됐어. 그래서 여기에 자네들을 데려온 건 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계장님, 저쪽에서 뭔가 소곤대고 있네요. 무슨 일일까요? 고졸들이 하는 얘기니 어차피 쓸데없는 얘기겠지. 여자나 돈 얘기 같은 거 말이야. 야마나카, 무라카미, 늦어서 미안하다. 아닙니다. 부장님? 가토씨,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항상 신세지고 있습니다. 아, 시원식품의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야부 부장님. 항상 신세지고 있습니다. 야마모토 씨의 사토무라 씨까지 다 같이 계셨군요. 배우가 다 모였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저기 이게 대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네들한테는 아직 설명하지 않았었지? 카토 부장님, 저희 부서의 야마나카와 무라카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니로봇 마트의 카토라고 합니다. 모니로봇 마트? 야마나카, 무라카미, 이분들이 우리 식품을 취급해주고 계시는 모니로봇 마트의 카토 부장님, 야마모토 씨, 사토무라 씨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알바가 아니라? 당연하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야마나카, 이쪽 분들과 면식이 있는 건가? 아니 잘은 모르겠지만 무리하게 굴지 마라. 가토씨, 저희 직원을 팍팍 단련시켜 주십시오. 사실 오늘 식사 모임에서 말씀드리려고 한 게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라서 발설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데요. 사실은 야마모토와 사토무라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귀사의 담당에서 빠지게 되었죠. 저희 이동하는 건가요? 그래, 시온식품 측과는 거래가 활발하니 직접 인사하는 자리를 마련한 거지. 하지만 저희 야마나카 씨와 무라카미 씨랑은 초면이죠. 담당자시라면 한 번쯤은 만나뵈었을 텐데. 여기 두 분은 새로 담당자가 되신 거다. 그러니 우리한테도 좋은 타이밍인 거지. 그래서 저희는 어디로 이동을... 너희들은 우리 자회사로 가줬으면 한다. 야마모토는 그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하게 될 테니 잘 부탁하고. 사장? 제가요? 선배 잘 됐네요. 야마모토 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녀석 최연소 사장입니다. 저까지 후배에게 제쳐지다니. 최연소 사장? 그런 거로 야마나카 씨,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소개하죠. 사장인 야마모토입니다. 네. 이야, 야마모토 사장님,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거래도 귀여운 여동생도 계속해서 잘 부탁드릴게요. 물론이죠, 형님. 아니, 야마모토 사장님. 형님? 무슨 말인지 자세히 말해주지 않겠나? 이렇게 나는 야마모토와의 관계와 무라카미 씨한테 들려준 우리 가족의 성장 배경을 얘기하게 되었다.
야마모토군은 좋은 남자구나 라고 울며 어깨를 두드려 주셨다. 역경에 지지 않고 사장까지 올라가다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마나카, 이런 좋은 분이 형님이 되다니 복 받았구만. 그러네요. 야마나카는 지금까지 나를 대해온 무례한 언행이 들키지 않을까 힐끗힐끗 내 눈치를 보면서 계속 위축되어 있었다. 솔직히 다 말해버리고 싶었지만 나도 어른이다. 더 이상 나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학력으로 차별하는 일도 없겠지.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설마 야마모토 씨가 사장님이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 고졸인 내가 말이야. 학력은 상관없는 거군요? 그렇지는 않아. 학력도 중요한 능력이지. 그래도 본인의 노력이 중요한 거 아닐까? 역시 설득력 있네요. 하지만 전 기뻐요. 또 야마모토 씨랑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직 야마모토 씨에게 배우고 싶은 게 잔뜩 있어요. 좋아. 미리 축하할 겸 한 잔 더 하러 갈까? 육!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